한 10개 정도 게이트가 있는데 뺑 돌려가면 핸드볼 경기 나가고 거기에서 읽은 책이 불시라는 책이에요. 불시라는 책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덜 읽었는데 일본에 한 250년 전, 즉 일본 당시에 250년 전이면은 아직 에도 막부 때죠. 그때 일본 지방의 우리로 치면은 작은 지방 작은 기초자치단체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젊은 사람 떠나가고 완전히 사람들은 실망하고 기가 죽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우리로 치면 지자체 단체장이 오죠. 새로운 변주로 왔는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완전히 꺼져버린 곳에 불씨를 가지고 불씨를 일으키고 그 지역을 다시 일으키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자유헌정 질서 지키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친중 좌파 정권, 이재명 정권, 그 앞에는 문재인이었죠.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나마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들이 180석,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만들고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비상기업까지 선포했지만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탄핵감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탄핵당할 때는 국민들 언론에서 여론이 9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거의 8%밖에 안 됐어요. 신기하죠?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였던 JTBC의 태블릿 PC 가짜,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불러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사유로 여론몰이 했던 거 전부 가짜로 드러난 것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최순실 태블릿 PC 가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가짜, 3번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이용해서 해외 순방했다 가짜, 네 번째 세월호 7시간 구판을 벌였다 가짜,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했다 가짜, 여섯 번째 최순실 DMZ 평화공원 사업에 관여했다 가짜, 일곱 번째 최순실 인천공항 사장 및 조달청장 인사 개입했다 가짜, 여덟 번째 국정농단 녹취록 77개가 존재한다 가짜, 아홉 번째 조윤선 당시 장관이죠. 조윤선 장관 관련 팔선녀설 가짜, 열 번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는 거 가짜. 미친 소리죠. 이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이 아닌데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산화 받으고자 하는 세력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용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촛불 집회입니다. 여론몰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마녀 사냥하듯이 탄핵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뒤로 문재인 정권 다시 공산주의 정권이 들었었죠. 국정원도 공산화되고 공산주의 좌파들이 다 장악했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때 당선됐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그때도 부정선거였는데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 있었죠? 아시는 분? 예. 그죠? 그분이 그만뒀어요. 네, 그때는요, 원래 좌파 세력들의 저 부정선거 세력들이 작전 실패했어요. 원래 언론상에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2022년 이재명 후보 간에 당시 여론조사 막판 비공개 여론조사 여론 몇 프로 차이인지 아세요? 10% 차이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 비해서 10% 앞섰죠? 그런데 실제로 캠프해보니까 몇 표 차이겠죠? 0.7% 차이겠죠. 그 말은 뭔지 아세요? 200만 표 가까이 부정투표 용지, 하지만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을 시도했지만 작전 실패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식도 하기 전 2022년 5월 취임도 하기 전부터 좌파 민노총을 중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죠. 2년 반 동안에 몇 번 주장했는지 아세요? 78회. 187회입니다.
187에 주장을 했죠. 쉽게 말하면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주장했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했고 그 연장선에서 행정 관료에 대한 22번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죠. 특별생활활동비에서 특활비 83억 또 강화 만들고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비상기업을 선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똑같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관련돼서 10가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라 했지만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났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북한에 드론 보낸 것을 일반 이적죄라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을 통해서 경찰이 불법으로 그 대통령 관저를 쳐들어오려는 걸 막는 걸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경찰의 방해 혐의로 또 7, 8년 선고받고 그래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심도 지금 특별검사죠. 2차 종합특검에서는 현재 사형을 때렸거든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어쨌든 검찰의 사형 때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2심에서 선고 어떻게 날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1심에서는 어떤 지경 판사가 지난 2월 19일 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태지요. 정리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체제 전쟁 중인 거예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 올린 거예요. 뭐라 발표했냐면 한번 지켜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공산주의 봉기에 맞서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왔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지켜보는 걸 즐기십시오. 이제 시작이다. 내용은 공산주의자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해왔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건 쉽다. 모든 걸 퍼주겠다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걸 의미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단 한 번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공산주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과 그 앞에 저도 한때는 좋아했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리고 거기에 바이든까지 민주당을 편드는 세력들이요. 그게 전부 다 공산주의 세력이 배후에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잖아요. 현재 뉴욕 주지사도 뉴욕 시장도 이시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망다니라고 알고 있죠? 예, 그것처럼 공산주의 세력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들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출연하셨던 미국에 계시는 우리 원용석 기자님, 진실정치 원용석 기자님, 마이클 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언론의 선동에서 또라이다, 거구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에 이어서 그다음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16대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에 버금갈 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죠. 예표적 사례가 뭐죠? 수십 년간 손도 못 댔던 이란이라는 나라를 아상대고 있잖아요. 지금 MOU 체결하고 최종 휴전을 위해서 이제 휴전안에 대해서 가다듬고 있지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작살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공산주의 정권, 친중 좌파 정권이었던 마두로 작살내고, 그리고 또한 연장선에서 멕시코, 쿠바, 그리고 그들 전부 다 손보겠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 북한이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미 중국도 손보고 있죠. 네. 그죠? 시진핑과 지금 데리고 놀잖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시진핑이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네.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베네수엘라 석유 막아버리고, 이란 석유 막아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석유 패권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중동 산유국들에게 위안화 중국화를 이제 기축 통화로 만들려고 하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이크에 완전히 걸려가지고 아작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위안화는 결국은 영향이 없어졌고요. 중국의 영향력 역시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찌그러지고 있죠.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암살의 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길 거라 저는 확신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수많은 좌파 언론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내 우리한테 알려진 언론들이 전부 좌파들이 CNN,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타임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입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런 언론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맞서서 당당하게 진짜 오직 국가와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책은 성공해 가고 있고요. 그런 트럼프 정책에 반대해서 미국 안에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브레이크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저는요,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아마 북한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제거 작전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이재명이 공산주의 정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